여러분, 결혼 몇 년 차에 이혼을 가장 많이 할 것 같으세요? 신혼 때가 부부가 제일 힘들고 애도 없으니 1년 차 이내일 것 같으세요? 아니면 최근은 황혼 이혼이 많다고 하니까 20년 차 이상일 것 같으세요? 그런데 실제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1만 7천 건으로 이혼이 가장 많이 발생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최선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이혼 상담이나 소송하실 때 보시면요, 결혼하고 나서 어느 정도 지난 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자녀가 어리면 참고 이혼을 안 할 것 같은데 실제로도 그런가요? 예전에는 아이들 때문에 이혼은 안 된다 이런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향이 없어진 것 같아요. 최신 2023년 통계 자료를 보면 결혼 5년 차에서 9년 차가 이혼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율이 오히려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도 제가 11년 넘도록 소송만 2,000건 넘게 하고 그 몇 배의 상담을 하다 보니까요, 확실히 최근에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부부의 이혼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의뢰인들의 마인드 자체도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아이 때문에 찾고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줄었거든요. 오히려 아이가 성인이 되려면 앞으로 10년, 15년 이상 남았는데 그때까지 참고 사는 건 도저히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럼 왜 5년 차에서 9년 차에 이혼이 많아졌을까요? 제가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자녀에게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부모가 이혼을 하면 아이들이 더 불행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꼭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서 느낀 점은 요즘 부부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불행한 부모 밑에서 자라나는 것보다 차라리 이혼하고 행복한 부모가 되는 게 아이를 위해 낫지 않을까. 실제로 제 의뢰인 중에서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우리가 싸우는 모습을 계속 보면 아이의 정서에 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아이에게 건강하지 못한 부부관계를 보여주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과거에는 이혼에 대한 편견이 있다 보니까 마지막 선택으로 여겨졌다면 이제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앞으로 남은 10년, 15년을 계속 불행하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비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두 번째는요, 독방 육아 및 가사입니다. 이 시기는 보통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육아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요. 특히 부부가 맞벌이인데 독방 육아를 한다 이러면 어차피 지금도 혼자 키우는데 이혼한다고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이혼 결심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둘 다 똑같이 일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돈 조금 더 번다고 집안일 안 하고 자녀 케어도 안 하고 그냥 나 몰라라 해요. 아니면 평일 주말 상관없이 친구나 지인들하고 약속은 잡으면서 자녀와 보내는 시간 그리고 집안일에는 소홀히 하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여태까지 가사랑 육아를 나 혼자 했는데 이것 때문에 배우자랑 계속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이럴 바에는 똑같이 힘들 거 스트레스라도 안 받게 선택을 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그 관계의 그 안정기와 그 권태기가 약간 교차하는 것 같아요. 결혼 5년 차에서 9년 차는 부부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에 설렘은 좀 이 정도면 다 사라지잖아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갈등이 깊어지는 거죠.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부부가 서로 맞춰 나가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서 부부싸움을 하긴 하지만 이혼까지는 생각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한 5년에서 9년 차가 돼도 갈등이 계속된다 이러면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계속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끔찍하고 힘들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날이 불행할 게 너무 눈에 보이니까 이혼을 선택하시는 거죠. 변호사님, 그러면 이혼율이 가장 높은 5년 차에서 9년 차 시기를 좀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이런 이혼 위기를 잘 극복한 부부들을 보면 먼저 진솔한 대화부터 시도를 하세요. 진짜 서로 대화하지 않으면 배우자는 내가 어떤 부분이 섭섭하고 속상한지 진짜 모르거든요. 그러니 서로 진솔한 대화를 시작하면서 부부 사이에 진짜 갈등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갈등 해소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표현하진 않았지만 배우자에게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인정하는 말로 시작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 힘들게 돈 벌고 있는 거,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아이랑 시간 보내주려고 노력하는 거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한마디를 시작을 하세요. 그 다음에 하지만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가 좀 섭섭하고 정말 이혼을 생각할 정도로 힘들다라고 대화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대화만 했다 하면 부부싸움이 돼서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요, 전문가를 찾아가셔서 부부 상담을 받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 부부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서로 노력을 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결혼 몇 년 차에 가장 이혼율이 높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면 부부간에 큰 육체 사유가 없어도 작은 문제들이 쌓여서 결국에는 이혼을 결정하시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들을 긴 시간 상담하다 보면 부부가 서로 조금만 노력을 더 해보면 좀 갈등이 해결돼서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어떻게 부부 갈등을 해결하면 좋은지도 조언을 해드려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갈등을 해결하신 분들도 있고요. 물론 저도 선임 한 건 한 건이 중요해요. 그럼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한다 그러면 선임보다는 저를 믿고 찾아오신 분들을 위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영상도 이혼의 위기를 겪는 분들을 위한 내용도 많이 다룰 예정이니까 구독, 알람 설정하셔서 저랑 계속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